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실적 발표 결과, 어닝 쇼크다. 이런 기사들이 현재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수요 약세, 디램 낸드 출하량 전망치, 뭐 저쩌고, 어닝 쇼크 어쩌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주가는 올라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장이 오르고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 정도 현재 강세입니다. 뭐 시장 상황을 보게 된다면 미선물이 하락을 하고 있고 미선물의 하락 여파에 어젯밤에 미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오전 분위기는 그닥 좋진 않아요. 근데 왜 SK하이닉스는 어닝 쇼크를 발표하고 주가가 오르고 있을까요? 왜?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고 현대차는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저점을 갱신했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예, 사상 최대 매출 발표했습니다. 이 뭐 영업이익은 이제 리콜 비용들 때문에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보시면은 현대차는 3분기 매출 37조 원 역대 최고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떨어집니다. SK하이닉스는 어닝 쇼크. 근데 주가는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원리를 주식 투자자라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앞으로도 계속 헷갈릴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주식은 늘 불확실한 걸 싫어해요. 제일 무서워합니다. 당장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그리고 다음 달 뭐 오늘 연말 안으로도 일단은 0.75 포인트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금리 인상하면 주가는 약세를 띨까요? 아니요. 이렇게 예상 가능한 것들은 겁나는 게 아니에요. 예상 가능한 건 겁나는 게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 예측이 힘든 것, 그걸 주식 투자자들은 제일 겁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SK하이닉스를 보게 된다면 비단 SK하이닉스의 이제 오늘 어닝 쇼크는 자 영업이익 1.6조, 전년비 60% 하락. 네, 요게 세상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오늘 날짜 기사잖아요. 이거 이제 며칠 전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보시면 어때요? 이미 일주일 전부터 3분기 실적 우려의 주가 하락 9만 원 아래로. 20일 날 기사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미 3분기 실적 부진이라는 거는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벤트입니다. 새로운 이벤트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상 가능했고 딱 예상했던 대로 실적 나오니까 오히려 올라가 버리죠. 늘 그렇지만 불확실한 게 겁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현대차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는데 왜 현대차는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소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공급사인 거고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을 받아갖고 제조를 해갖고 소비자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비가 위축되면 안 되겠죠. 근데 경기가 둔화되는 게 명확하게 보이고 두 번째 자동차 살 때 할부, 리스, 렌트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걸요. 그냥 현금 결제하시는 분보다 그렇죠? 네,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소비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나겠죠. 세 번째, 최근에 차량 가격을 올리긴 했으나 차량 가격을 전체적으로 현대차가 올리긴 했지만은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원자재 가격. 그리고 현대차가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만 사실 워낙 이제 내수 기업이기도 하지만 수출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환율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죠. 이걸 이제 내년 예측이 불가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현대차는. 그래서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달성했지만 오히려 매도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하이닉스는 안 그렇죠. 상황이 다르죠. 특히나
이미 오늘 어닝 쇼크라는 건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벤트이고 그걸 알고 이들은 계속 삽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되시는 게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의 러브콜은 꽤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매수가 이어지고 있냐면 자 보세요. 최근 코스피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순매수세입니다. 환율은 올랐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환율이 올랐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의 이탈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환율이 올라도 외국인이 삽니다. 근데 뭐 사나 하고 보면은 다 반도체예요. 네, 다 반도체예요.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네, 사고 있죠. 체크하셨나요? 또 삼성전자 사고 있죠.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다시 보실까요? 이건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네. 이 매수 시점하고 봐보세요. 9월 말부터.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매매 동향 봐보세요. 네. 정확하죠.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 버튼을 주구장창 누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이번에 나왔었던 SK하이닉스의 3분기 어닝 쇼크는 예측 범위 내에 있었던 거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늘 이렇게 예측 가능한 건 겁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시가총액을 보셔야 되는데요. 네, 시총 보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밑에 제가 링크 하나 걸어뒀으니까 링크 클릭해서 톡방 놀러와 주시고요. 자, 보시면 우리 시가총액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시총 1위고 코스피 전체 18% 차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시총 3위, LG에너지솔루션 전에는 2위였죠. 3% 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스피 200으로 봐볼게요. 자, 코스피 200으로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가 전체 22%, SK하이닉스가 전체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대단하죠. 왜? 뭐 이제 계산하기 쉽게 뭐 이제 SDI도 있고 하니까 대략 이제 뭐 한 30% 잡죠. 네, 둘이 합쳐서 뭐 20, 한 7%쯤 되네요. 네, 뭐 다른 계열사도 있고 하니까 한 30%라고 잡읍시다. 외국인들이 이 반도체 업종을 3% 올리잖아요. 네, 삼성전 3%, SK하이닉스 3% 올리잖아요. 그럼 지수가 1% 오른다는 소리예요. 3분의 1 정도. 그러면 얘네는 사면서 다른 거 팔면 어떻게 표시될까요? 네. 실제로는 별로 안 파는 것처럼 표기가 되겠죠. 너무 커서요.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SK하이닉스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어닝 쇼크였다. 놀랄 거 없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최근에 주구장창 들어오고 있는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서로 향방이 좀 나뉘고 있죠. 자동차 업종은 이탈, 반도체는 매수. 환율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고, 유동성이 빠지게 되면서, 이거 뭐 고객 예탁금 맨날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유동성이 빠지게 되면서,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럴 만한 게, 사실 이런 생각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그젠가 보니까 이제 8%대 예금 특반도 나왔다 사라졌더라고요. 지금 뭐 6%짜리는 우습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8% 먹을 수 있는데 주식에 왜? 주식도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라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 메리트가 줄어들게 되니 외인들의 이탈이 있을 거다. 이게 이제 몇 달 전에 계속 나왔던 소식이고 실제로 외국인들 계속 팔다가 9월 말에 컴백했다니까요. 근데 컴백을 어디다 했다고요? 반도체요. 왜? 예측 가능해서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늘 그렇지만 불확실한 이벤트, 불확실한 악재는 무서운 겁니다.
네, 요거 유념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겸사겸사, 예,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투자 관심도를 좀 올리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